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어떻게 국민의힘이 혹은 일부에서 고발하자마자 바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냐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잠시만요. 일단 내일 증인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증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다. 이게 무슨 청문회냐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정말 그 정상 제공된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찾아보니까 후보자의 학적 변동 현황 초중고 현황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 정도 자료를 포함해서 한 것이 여태까지 저희가 의견을 나눠본 결과로는 대부분 안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안 왔습니다. 네, 안 보냈습니다.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 놓쳤고 중간중간에 새로운 사람 넣어보니까 우리 간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 넣어야 되니 빼내야 되니 이야기하다 보니까 골든타임 놓쳐버린 거더라고요.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증인 협상을 하나? 그런 생각.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요청 자료가 한 800건이 넘었는데 정상 제출한 게 4분의 1도 안 되고 제공하지 못한다는 외신, 불필요한 자료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도대체 자료를 뭘 내고 뭘 하는 거냐, 증인도 없는데.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성춘 부장님, 이게 민주당의 이 시각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뭐 전보유자 전처까지는 그렇다 치고 최소한의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얘기는 이거 아예 국민의힘의 전략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증인 채택에 여야 모두 합의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레 이제 국민의힘을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합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실 여당의 의석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김민석 그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 자체를 증인도 그냥 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통과도 그냥 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이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 협상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전 부인의 이 증인 출석을 갖고 상당히 물고 늘어졌었죠. 나중에는 뭐 전 부인 안 나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전 부인 안 된다는 철회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은 방송에 나와서 전 부인에 대한 의혹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 부인이 관련된 의혹들을 들어보면 사실 굳이 출석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출석을 해서 나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결정적 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그 김민석 후보자의 그 오랜 후원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 강모 씨 아닙니까? 근데 그 강모 씨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증인 출석하도록 이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사적 채무와 관련돼서도 그 강모 씨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 결렬된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소수 정당이라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카드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갖고 그래 그럼 강모 씨라도 나올 수 있게 그거를 설득해냈다면 거기에 합의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결렬, 그냥 여당의 독주 이 프레임으로 그냥 몰고 간다는 거는 저는 아마추어 운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 그럼 자료 제출도 도대체 뭐냐, 성의가 없다. 이런 반박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반박하는 논리는 이겁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구자랑 변호사님. 검찰 향해서 최후의 발악이라고 했어요. 김민석 후보자 수사를 뭔데 검찰이 하냐. 이게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고발장이 들어오면은 사건을 배당하는 게 시스템상으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했기 때문에 무슨 수사가 착수가 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거든요. 일단 배당이 되고 나서 그 고발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수사를 할지 그때부터 정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 자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빗대가지고 주진우 의원에 대한 사건은 뭐 소식이 없다 이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둘 다 배당이 되는데 또 두 사건은 또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 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사건은 본인이 공직자로서 신고한 자료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의혹이 일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고발이 됐으면 일단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역공 차원에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는 단순히 그 집이 잘 산다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계산이 안 맞는다. 이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이건 사실 고발장 자체로 각하가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뭐 배당이 된 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다. 그리고 앞으로 흘러갈 내용에 있어서도 사건에 대해서는 경중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수사 속도에 있어서도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마 청문회에서도 이 질문이 있을 텐데 애초에 김민석 후보자 과거 중국 칭화대 법학서서 논란
이게 어떻게 중국까지 매번 갔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의혹 제기였다면 이번에는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진 탈북민을 도북자 혹은 반도자로 표현하면서 탈북자 비하 의혹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의 비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어 사전을 한번 뒤적여 보기만 해도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북자, 반도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중국판 BBC, 동아일보 중국어판 기사 등에서 도북자라는 표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억지 주장의 철진한 색깔론일 뿐입니다. 네. 17년에 예. 황장엽 씨가 이제 베이징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소위 이제 탈북을 했잖아요. 예. 그때 썼던 게 변절자하고 반도자라는 단어를 북한이 같이 썼습니다. 그 북한이 표현은요? 황장엽을 향해서 예. 변절자다, 반도자다. 네. 북한 입장에서 소위 자유의 품으로 넘어온 황장엽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네. 진짜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김희정 의원의 얘기는 북한이 과거 황장엽 씨 탈북 때 쓴 단어다. 박충건 의원, 목숨 건 탈북민 비하다. 사죄해야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 잘 설명했지만 어쨌든 이 뭐 도북자나 반도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중국 학계에서도 쓰고 있고 또 관영 매체에서도 흔히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김윤석 후보자가 표현하기로는 현지의 학술 표현이고 또 현지에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했고 김희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97년도에 황장엽 씨 얘기 같은 경우는 벌써 27년도 지났는데 그 27년이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북한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무슨 뭐 북한에 대해서 뭐 과도한 표현이든지 잘못된 표현을 썼다고 말하는 것은 예. 사실 논점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이것을 억지로 그것을 공격하려고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들, 뭐 그러니까 그 김민석 후보자의 뭐 대북관뿐만 아니라 일단 가장 재산 증식 과정, 뭐 6억이 비는지 8억이 비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내일 이틀 동안 있었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된 해명, 설명을 좀 지켜보자라는 어제 그 여야 지도부 회동 때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인선 과정이나 의혹 제기를 걸러라는 게 좀 여러 가지 그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논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대선 기간에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최근에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왔었는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다가 남편 얘기 때문에 뭔가 내부에서 이게 잘 안 됐었던 모양입니다. 네, 우선 아까 좀 전에 제기됐던 도북자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예. 드리면 중국에 쓰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국과 북한은 뭐 어떤 관계죠? 사실 형제 관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 쓴다고 우리가 그 말을 똑같이 써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을 도북자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인 사람이 그것도 대한민국 정치인이 중국이 쓰는 말을 똑같이 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입장에 써야 되잖아요. 아니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저걸 중국말이 쓴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자체는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일부 보도가 났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좀 배신감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정은경 전 청장의 말이 곧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코로나 걸리시면 가서 진단검사하고 마스크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신뢰감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 들어와서 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됐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남편이 코로나 관련된 마스크, 그다음에 진단키트 거기에 주식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것보다 꽤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거는 공직자로서 이것만큼 저는 배신감 느낀 적이 없어요. 이거 자신의 분야잖아요.
자신의 분야의 사업에 투자를 했고 국민들 앞에는 매일매일 여러분 꼭 마스크 쓰세요. 진단키트 검사하세요. 해놓고 뒤에 가서는 투자하고 그리고 돈을 벌었다? 그건 안 될 이야기죠. 오늘 뭐 이 인사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뭐 이 대통령실에서도 조사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다. 일단 사실이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여러 의혹 보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전해드렸는데 정은경 전 청장 측의 반응과 설명 혹은 해명 뭐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공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인사검증 시즌이고 새로운 그 얘기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고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검증 얘기까지 좀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